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뉴스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저를 위해서 대신 방송 진행해 아니, 주시느라 그렇게 왜 고생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라지십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각을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하고 약간 좀 조율할 게 있었습니다. 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저야 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네. 티 안 나. 그 티 안 났죠, 이제, 그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리 비우는 것도 티 안 내면 티 안 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저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가 안 난 것 같아요. 예. 근데 티 안 나가 저는 아닐 거고 뭐에 티 안 납니까? 네. 뭐 외국인 여성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부산하고 강릉에 이어서 예. 이번에는 서울 은평에서도 중학생 9명이 그 13세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참나. 자, 그런데 예. 가해 학생들이 폭행 당시에 예. 머리랑 배는 때려도 티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서 예. 굉장히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 여중생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네. 남중생 이야기도 파야 되고요. 남중생뿐만 아니라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런 행태의 폭행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도 잘 집에 가서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고. 예. 여고생 정도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영리해지는 거죠. 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걸려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좀 교묘하게 괴롭힐지언정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에 가정폭력이 있고 또 학생들이 학교로 가면 또 학교폭력에 내몰리고 또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회폭력, 이 사회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질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뭐 학력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갑질.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제 폭력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살을 하게끔 유도하는. 참. 네, 그렇습니다.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추가로 드러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뭐 피투성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사건은 2차 폭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복 폭행이었고 그 전에 1차 폭행이 이제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참나. 그러니까 이제 그 폭행을 한 그 주모자의 남자친구하고 그 후배 이제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왜 남자친구하고 네가 내 남자친구하고 통화하느냐.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1차 폭행에. 그리고 2차 폭행은 이제 1차 폭행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니까 함부로 경찰에 신고를 한단 말이지 이래서 이제 2차 폭행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1차 폭행에 이제 그 함께 했던 학생들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1차 폭행하고 2차 폭행이 동일한 그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차 폭행은 따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또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폭행할 때 이제 4명. 사실은 이제 그 화면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CCTV 화면에. 1차 폭행에는 3명.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명으로 사건 그 가해자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참 부모는 절대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부모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 진짜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온 국민이 사실은 공분도 하고 있고. 근데 또 한 달 갈까요? 직접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죠. 네. 요즘 폭행 장면 실시간으로 아까 이제 CCTV 장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대거 퍼지고 있고 또 이 가해자 가족들 주소까지 나오면서 뭐 돌멩이도 날아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2차 피해도 이제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폭행을 하면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거의 생중계하듯이 예. 요즘엔 SNS에 이제 아이들이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보러 오는 또 관람자들이 또 막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서로 막 실시간으로 의견을 막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화면을 또 퍼나르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논란이 이제 되니까 대검찰청 쪽에서 이거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예. 앞으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네. 이 재미삼아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네. 하고요. 3년 네.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절대로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해당 학생의 부모도 예.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퍼나르게 하는 거. 예. 이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영화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픽션이지만 사실은 현실 이야기를 감독이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 그런 그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책회의 가졌다는데 뭐 어떤 내용 이야기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네. 일단은 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요. 경찰청,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논의를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쯤은 결론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정리돼서 발표가 나올 거긴 한데 네.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최고 관심사는 이제 소년법 폐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표창원 의원 이야기하던. 예, 오늘도 이제 그거를 이야기는 한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좀 처벌 강화하자 이쪽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연백 지금 여가부 장관이 안 그래도 오늘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도대체 뭐냐 이거. 가해 청소년 편에서 지금 뭐 이 여가부가 일을 하는 조직이냐 이래가지고 예. 근데 뭐 정연백 장관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얘기들은 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머리 없는 허수아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특례업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특례업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에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당 40시간 딱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장 근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주 12시간 안에서만 연장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에 예외가 있는 업종입니다. 이게 특례업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넘게 일을 해도 무방하다. 이걸 이제 업주 쪽에서 보면 시켜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로자 측 입장에서 보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예, 좀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근로기준법 59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소개해드렸거든요. 네. 이 특례업종이라는 규정은 왜 있고 어떤 업종들이 속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특자를 붙이면 좋은 경우에 특자를 붙이는데요. 예. 예. 이 법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렇군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외를 두어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 특별히 그러한 특별한 경우,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해서 네. 사실은 특례업종이라는 것을 두고 예.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좀 적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2개 업종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현행은 예. 제가 대충 이제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수업, 예. 물품 보관 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인데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61년이에요. 그러니까 1961년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겪기 이전이라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죠. 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법은 그때 특례 업종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연간 노동시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례와 관련된 규정. 우리가 전체 노동자의 한 42% 정도가 특례 업종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그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42%가 해당된다고요? 네네. 맙소사. 그러면 이거는 뭐 특례 업종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나마 이제 아니네요. 네, 그나마 그 12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이걸 예.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이제 2012년에 이걸 좀 잘라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좀 잘라서 26개로 재구성을 하고요. 그러셨죠. 그 26개 중에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노사정위에서 논의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 노사정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공익위원 안으로 해서 10개를 존치시키고 16개를 제외하자라고 했는데 예. 사실 10개를 존치시키는 이유도 좀 불명하겠습니다. 예. 다만 아마 한꺼번에 모든 업종을 다 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 공익위원들의 약간의 그 뭐랄까요? 조금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별한 근거나 이런 것 제시하지 아니하고 예. 조금 더 이것은 보자라고 해서 10개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육상운송이라든지 수상운송 또 항공운송 네네. 이런 거는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택배라든지 하루 만에 배달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연장 근로를 하기 때문에요. 연장 근로에 따라 가지고 예, 제대로 된 사실은 시간당 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네. 대부분 이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또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장 근로를 내가 한 달에 60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냥 10시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라고 해서 그렇죠. 포괄임금제의 방식을 띈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방금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정희 의원께서 이 문제를 네.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가져갈 때 포괄임금제 이 문제도 한번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특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예. 그래도 정말로 당분간이라도 존치를 시켜야 되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 예. 사실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예.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 상한이 없이 뭐 24시간씩 며칠을 이렇게 일을 시키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주당 노동 시간의 상한 정도는 규정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은 노동자들의 예. 삶의 질을 좀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측정이 잘 안 되니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사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 방식을 채택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동부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의 비율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했을 때 상한은 어느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아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정희 의원께서 법적인 내용, 제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걸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 기사 같은 분들 운전 시간 16시간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집배용 같은 경우에도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순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이게 너무 근로시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된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례업종으로 존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하자, 주당 상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한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한은 저희는 한 60시간 정도를 상한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6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한다라고 보면 5일이면요. 하루 10시간이네요. 그렇죠. 하루 10시간이 되는 거죠. 10시간인데 보통은 휴게 시간과 점심 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의 12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72시간 다시 또 80시간 되네요. 그렇죠. 건강한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게끔 정부가 계도하거나 견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8486번님 지인 중에는 마트시설 관리 쪽에 계시는데 24시간 근무 후에 그 다음날 쉬시고 그 다음날 연속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경비업종에도 상당히 많으신 모양입니다. 경비 업무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 24시간 근무하고 맞교대를 하는 방식의 업무를 취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 단속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 CCTV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주변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맞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감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보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해서 과로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상 질환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 가운데서 이 감시 단속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또는 삶의 질을 어떤 식으로 또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다루면서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그냥 특례업종 현재 26개를 10개로 줄인다라고만 해도 5년 동안에 한 15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특례업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특례업종이 유지되어 왔던 게 사업주의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적정한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해서 약간 어찌 보면 비상식적으로 이득을 누려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이게 우리 사회에 과연 어찌 보면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생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MBC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청문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김장겸 이전에 김재철 안강한 할 거 없이 쭉 이어져 온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이 처음 아니냐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방송사에서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도 이게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옵니다.